한국당에서 보수 대통합 이런 명분을 내걸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청원, 최경환 탈당 권유했습니다. 이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을 안 하면은 제명할 수 있게끔 당헌 당규가 돼 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1심 판결이 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합 이건 뭐를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저 지금 탈당해 가지고 바른정당 만들고 이런 이제 모든 그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중립파 등등이 다 끌어모여 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자 이것이 보수 대통합입니다. 근데 그 보수 대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파 들어올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수 대통합을 왜 하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딱 잘라 말하면 또 표 얻어 가지고 국회의원 더 한번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뭐냐면은 보수파가 당이 몇 개로 갈라져 있다 보면은 후보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가 갈라져요. 갈라지면 당선 안 되잖아요.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조금만 표가 갈려도 어림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대통합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거죠. 또 한편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을 좀 높여봐야 되겠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면 조금 안 나을까? 이미지가 현재는 국정농단 당이다 이래가지고 나쁜 거 아니야? 이러고는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래 가지고 보수 대통합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또 내면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일단 보관이다 이렇게 봐도 될 거고 이제 당이 그렇게 결정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뜻이 거기 심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늘 평상시 발언하고 일치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보수 대통합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 오늘 논하고 이것이 왜 엉터리인가 내가 지금 말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현재 국회 그러니까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19대 국회 때가 어떻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2012년 4월 11일 날 구성됐는데 그 19대 국회가 정말 평이 안 좋았어요. 모든 그 평이 너무 나빴습니다. 역대 국회 중에서도 가장 나빴다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19대 국회 때 해산해야 된다. 국회 해산해야 된다. 국회의원들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물 끓듯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가 또 탄생하는데 어떻게 탄생합니까? 바로 2016년 4월 13일째 구성되는데요. 그 전에 공천을 할 때 이제 새누리당의 잡음이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대표가 김무성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요. 도장을 가지고 튀었다 이거죠. 도장 먹기 전에만 해도 국민 여론이 새누리당에 많이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배였죠. 그야말로 압도적 패배죠. 이런 상황에 봉착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탄핵 찬성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된대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든 화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마치 등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악평을 받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겁니다. 사실은 뭐 20대 국회도 결국 연장선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 국회를 정말 물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총선입니다. 보수 대통합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또 펴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뽑아가지고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대통합은 의미가 내가 볼 때는 없고 그런 보수 대통합 해가지고 현재 정권이 폭주하는 걸 막으려면은 우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게 현실적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의미가 없냐? 지금 남북관계는 모든 것이 첨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라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냐? 우리 국민 손에도 물론 달렸지만은 정치권에도 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손에 그래도 크게 달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까짓 거 보수 대통령 앞에서 의원 좀 더 뽑아놓는다고 뭐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역대 보수파 표 좀 더 줘가지고 더 뽑아놓는다고 좋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야당입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투쟁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쟁력 제대로 보여주냐? 아니죠. 투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투쟁력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건 한마디로 아니죠.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하려면은 어떤 건수 하나 물으면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4년 5년 앞두고 계속 추진해 가야 되고 물고 늘어져야 되고 한마디로요. 그리고 어떤 것은 동시다발로 여러 건을 터뜨려서 국민 시선을 끌어야 되고 어떤 건 국민을 꾸준히 계속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국민의 눈을 끄는 그런 명분 구호를 빨리 선점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터뜨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한마디 몇 번 툭툭 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고 말잖아요. 흐지부지. 그런데 더 뽑아 넣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이라도요 확실하게 한국당이라든가 이 우파 정당이로 명색이 붙은 당들은 다 헤쳐 모여야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헤쳐 모이냐면 누구 당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갈라져서 헤쳐 모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서 열심히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국가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고 개발하고 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흐르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면 지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시끄러진 것이 모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어오면서 선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저 길게로는 잡지 말고 그냥 4년, 5년 전, 4년 전만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하고 16대 국회가 구성돼요. 그때 바로 공천을 할 때 칼자루 찧었을 때 명확하게 공천을 했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명박 당, 먼 당이 이렇게 합해졌을 때입니다. 이때 공천을 정말 칼날같이 이제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당 대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딱 일치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김무성이 당선되잖아요. 그 당이 그 모양이에요. 명확하게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대 국회 엉망되고 또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당을 제대로 이게 정립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당권을 딴 사람이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안 했죠. 안 하고 20대 국회를 구성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당권을 딱 김무성 대표가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프죠. 여기에서 김한수 씨가 이제 공천위원장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썽이 나면서 바로 김무성 대표가 도장 가지고 튀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칼날같이 정립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탄핵의 불씨를 껴안아 버렸다는 거죠. 화근을 맞는 거예요. 차라리 껴안은 것보다 못했죠. 자르려면 센 날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아니면은 탁 껴안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이런 바람에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결국은 선명하고 명확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탄핵 판결 나고서도 이제 그때 한국당으로 바뀌는데 이 한국당이 또 선명하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선명하게 갈라져 가지고 대선 후보를 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도 또 선명하게 안 한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명하게 해라.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그 한국당이 딱 갈라져 가지고 선명하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뭐 설령 그렇게 갈려질 용기가 있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총선을 위해서 선명하게 해라. 서로 헤쳐 모여가지고 탄핵 반대파, 탄핵 장선파 이렇게 등등이 끌어모여가지고 서로 선명하게 하고 경쟁하라. 그렇게 길게 보고 나가라 이거죠. 지금 당장에 뭐 좀 끌어모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이런저런 상황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손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갈라져 있어도 어떤 법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반대하고 표를 모을 때는 서로 공조하면 돼요. 우파 정당 갈라져 있다가 그리고 총선 때 갈라지면 표가 나올 거 있냐? 안 나오면 지는데? 그럼 좌파 또 좋으란 말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서울 같은 데는 공조하고 단일화하면 돼요. 선명하게 경쟁하면서 단일화할 곳은 하라 이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끌어모아야 가지고 해도 어차피 다음 선거에 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럴 바에는 선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어설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다르게 보수당 모인다고 해서 크게 대항할 수 있고 그러질 않아요. 뭐 전투력이 있습니까? 끌어모아 놓는다고 언제 전투력 발휘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전투력답다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먼 건 하나 물으면 1년, 2년, 3년, 4년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는 3개, 4개, 5개, 6개 막 터뜨려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고 또 어떤 거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구호를 선점하고 해가지고 국민이 귀가 솔깃하게 만들어서 이루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보수당 해온 적 있습니까? 근데 뭐 새삼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뭐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보세요. 현재 저쪽이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있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대항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국민 지지가 그래도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올리고 선거에 어쩌든지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파 국민들.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현재 정권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역대 정권 다 보세요. 지지율이 높을수록 뒤에 더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하강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지지가 초기에 높다 그 말은 국민들 바라는 여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권도 그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더 빨리 하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 정권 정말 능수능란한 대통령들이 당선되었지만 다 1년, 2년 지나면서 지지율 추락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례상으로 그래요. 그럼 현 정권이라고 별 수 있냐? 그런 것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더 큰 짐이 앞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해결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칼 자르고 저 딴 데 있는데 중국이나 뭐 아니면 미국 이런 데 사방이 따로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더더구나 현 정권 지지층 바치고 있는 층이 어느 층입니다. 상당히 극렬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거 현 정권이 다 성취시켜 주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 있죠? 남북관계 이제 그런 극렬층에서 북한하고 잘 우호적으로 하고 좀 원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에 사드 반대 했는데 사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드 반대한 쪽에서 야 야가구나 기대했는데 안 이러구나 하고 욕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게 쌓이다 보면 극렬 지지층이 오히려 돌아선다고요. 반대로. 그럼 이제 우파 그 국민들은 또 지켜보다가 경제가 여의치 않거나 뭔가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 돌았어요. 더 돌아서죠. 지지했던 우파 국민도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국당이든 이 우파 정당들이 길게 보고 나가야 돼요. 단타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단타.
단타를 치면 안 돼요. 그때 국민 여론 보고 지지가 안 올라가는지 이러면 올라갈까? 또 저러면 여기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 1년, 2년 국민 막 지지가 없는데 요거 넘어가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한번 툭 던져보다가 국민 여론이 안 따르면 또 치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게 장기적으로 딱 계획하고 복선을 깔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저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게 보수예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보수는 지켜야 되는데 그건 가짜 보수다 그거지요. 주식에서 단타 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라가면 사볼까? 좀 내려가면 팔아볼까? 맨날 손해죠.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장기로 가면 중간에 폭락을 해도 기다리다 보면 다 제자리 가고 올라가서 수익을 낸다 그 말이에요. 종목을 그래도 유망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지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길게 가면 손해는 안 나요. 그런데 이 보수란 게 길게 안목으로 딱 어떤 걸 잡고 이걸 나가질 않으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좀 이길까 이게 유리할까 이러다 보니까 그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게 추진 못하는 거예요. 길게 목표를 가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즉흥적이지. 저 좌파는 5년 10년 20년 계획을 쫙 세우고 모든 걸 딱 장악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차근차근 부분을 깨뜨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무슨 전투력이요? 보수 대통령 아무 의미 없고 표 줘도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죄가 없잖냐? 나온 게 뭐냐? 그러고 구호를 하려고 나서야 되고 그걸 명분으로 대여투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국민을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힘들고 벅차다 싶으니까 그래 그건 놓고 좀 딴 거 해볼까 이렇게 얄파다간 수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오늘은 이만 주르겠습니다.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고 또 어떤 거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구호를 선점하고 해가지고 국민이 귀가 솔깃하게 만들어서 이루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보수당 해온 적 있습니까? 근데 뭐 새삼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보세요. 현재 저쪽이 전부 다 장악해가지고 있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 대항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국민 지지가 그래도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올리고 선거에 어쩌든지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파 국민들.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현재 정권이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역대 정권 다 보세요. 지지율이 높을수록 뒤에 더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하강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 지지가 초기에 높다 그 말은 국민들 바라는 여망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권도 그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더 빨리 하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 정권 정말 능수능란한 대통령들이 당선되었지만 다 1년 2년 지나면서 지지율 추락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례상으로 그래요. 그럼 현 정권이라고 별 수 있냐? 그런 것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더 큰 짐이 앞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해결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대로 칼 자르고 저 딴 데 있는데 중국이나 뭐 아니면 미국 이런 데 사방이 따로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더더구나 현 정권 지지층 바치고 있는 층이 어느 층입니다. 상당히 극렬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거 현 정권이 다 성취시켜 주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 있죠? 남북관계 이제 그런 극렬층에서 북한하고 잘 우호적으로 좀 원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에 사드 반대했는데 사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드 반대한 쪽에서 야 야가구나 기대했는데 안 이러구나 하고 욕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게 쌓이다 보면 극렬 지지층이 오히려 돌아선다고요. 반대로
그럼 이제 우파 그 국민들은 또 지켜보다가 경제가 여의치 않거나 뭔가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 돌았어요. 더 돌아서죠. 지지했던 우파 국민도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국이나 뭐 아니면 미국 이런 데 사방이 따로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현 정권 지지층 바치고 있는 층이 어느 층입니다. 상당히 극렬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거 현 정권이 다 성취시켜 주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 있죠? 남북관계 이제 그런 극렬층에서 북한하고 잘 우호적으로 좀 원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당장에 사드 반대했는데 사드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드 반대한 쪽에서 야 야가구나 기대했는데 아니로구나 하고 욕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게 쌓이다 보면 극렬 지지층이 오히려 돌아선다고요. 반대로. 그럼 이제 우파 그 국민들은 또 지켜보다가 경제가 여의치 않거나 뭔가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 돌았어요. 더 돌아서죠. 지지했던 우파 국민도 돌아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국당이든 이 우파 정당들이 길게 보고 나가야 돼요. 단타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단타를 치면 안 돼요. 그때 국민 여론 보고 지지가 안 올라가는지 이러면 올라갈까? 또 저러면 여기에서 춤을 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 1년, 2년 국민 막 지지가 없는데 요거 넘어가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한번 툭 던져보다가 국민 여론이 안 따르면 또 치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길게 장기적으로 딱 계획하고 복선을 깔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저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게 보수예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보수는 지켜야 되는데 그건 가짜 보수다 그거지요. 주식에서 단타 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올라가면 사볼까? 좀 내려가면 팔아볼까? 맨날 손해죠.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장기로 가면 중간에 폭락을 해도 기다리다 보면 다 제자리 가고 올라가서 수익을 낸다 그 말이에요. 종목을 그래도 유망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지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길게 가면 손해는 안 나요. 그런데 이 보수란 게 길게 안목으로 딱 어떤 걸 잡고 이걸 나가질 않으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좀 이길까 이게 유리할까 이러다 보니까 그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게 추진 못하는 거예요. 길게 목표를 가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세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즉흥적이지. 저 좌파는 5년 10년 20년 계획을 쫙 들은 마치 등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됐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악평을 받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겁니다. 사실은 뭐 20대 국회도 결국 연장선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이 국회를 정말 물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총선입니다. 보수 대통합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 또 펴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뽑아가지고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대통합은 의미가 내가 볼 때는 없고 그런 보수 대통합 해가지고 현재 정권이 폭주하는 걸 막으려면은 우파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게 현실적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의미가 없냐? 지금 남북관계는 모든 것이 첨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나라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냐? 우리 국민 손에도 물론 달렸지만은 정치권에도 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손에 그래도 크게 달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까짓 거 보수 대통합에서 의원 좀 더 뽑아낸다고 뭐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역대 보수파 표 좀 더 줘가지고 더 뽑아낸다고 졸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야당입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투쟁력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투쟁력 제대로 보여주냐?
아니죠. 투쟁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투쟁력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건 한마디로 아니죠. 야당이 야당답게 투쟁하려면은 어떤 건수 하나 모르면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4년, 5년 앞두고 계속 추진해 가야 되고 물고 늘어져야 되고 한마디로요. 그리고 어떤 것은 동시다발로 여러 건을 터뜨려서 국민 시선을 끌어야 되고 어떤 건 국민을 꾸준히 계속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국민의 눈을 끄는 그런 명분 구호를 빨리 선점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걸 터뜨리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한마디 몇 번 툭툭 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고 말잖아요. 흐지부지. 그런데 더 뽑아 넣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이라도요 확실하게 한국당이라든가 이 우파 정당이라고 명색이 붙은 당들은 다 헤쳐 모여야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헤쳐 모이냐면 누구 당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갈라져서 헤쳐 모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서 열심히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가지고 튀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칼날같이 정립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탄핵의 불씨를 껴안아 버렸다는 거죠. 화근을 맞는 거예요. 차라리 껴안은 것보다 못했죠. 자르려면 센 날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아니면은 탁 껴안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이런 바람에 탄핵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결국은 선명하고 명확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탄핵 판결 나고서도 이제 그때 한국당으로 바뀌는데 이 한국당이 또 선명하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선명하게 갈라져 가지고 대선 후보를 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도 또 선명하게 안 한 거예요. 숫자 연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씨가 대선 후보로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명하게 해라.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그 한국당이 딱 갈라져 가지고 선명하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뭐 설령 그렇게 갈려질 용기가 있겠습니까? 다음 지방선거 총선을 위해서 선명하게 해라. 서로 헤쳐 모여가지고 탄핵 반대파, 탄핵 장선파 이렇게 등등이 끌어모여 가지고 서로 선명하게 하고 경쟁하라. 그렇게 길게 보고 나가라 이거죠. 지금 당장에 뭐 좀 끌어모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이런저런 상황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손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갈라져 있어도 어떤 법안을 심사하고 정책을 반대하고 표를 모을 때는 서로 공조하면 돼요. 우파 정당 갈라져 있다가 그리고 총선 때 갈라지면 표가 나올 거 있냐? 안 나오면 지는데? 그럼 좌파 또 좋으란 말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서울 같은 데는 공조하고 단일화하면 돼요. 선명하게 경쟁하면서 단일화할 곳은 하라 이거죠. 그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끌어모아야 가지고 해도 어차피 다음 선거에 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럴 바에는 선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은요 어설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다르게 보수당 모인다고 해서 크게 대항할 수 있고 그러질 않아요. 뭐 전투력이 있습니까? 끌어모아 놓는다고 언제 전투력 발휘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전투력답다 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먼 건 하나 물으면 1년, 2년, 3년, 4년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거는 3개, 4개, 5개, 6개 막 터뜨려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되고 또 어떤 거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구호를 선점하고 해가지고 국민이 귀가 솔깃하게 만들어서